안녕하세요. 어렵고 딱딱한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정리해드리는 지식 퀸입니다. 집값 폭등기에 집을 사지 못한 분들이 꼭 봐야 할 영상. 내가 집을 사지 못하게 가로막은 세 개의 주범. 첫째, 정치인의 주장을 사실로 믿는다. 둘째, 고금리, 경제 위기의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다. 셋째, 경제에 무관심하고 현실 인식이 부족하다. 최근에 한 구독자님의 댓글을 통해 무주택자 커뮤니티를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글들을 읽어보니 20, 30대보다는 40, 50대가 주축이 된 커뮤니티였고요. 대출을 싫어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최근 몇 년간 오른 집값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무주택자 커뮤니티를 접해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꼼꼼히 글과 댓글을 읽고 이분들의 주장과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았습니다. 무주택자들의 시각에서는 저도 부동산 폭등을 부채질하는 원수로 보이겠지요. 하지만 저는 부동산 불패론자나 무조건 상승만을 외치는 상승론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의 속성을 생각해 볼 때 최소한 집 한 채는 있어야 노후에 거지꼴을 면할 수 있고 서민이 그나마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더 안타까웠는데요. 오늘은 이 안타까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무관심과 현실 인식 부재. 일단 처음부터 돈이 별로 없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집을 살 형편이 안 되니 일단 전세를 계약하고 전세로 살았던 거죠. 생활이 바쁘기 때문에 이사 가기 전까지는 다른 데 신경을 못 쓰고 매일매일을 살았을 겁니다. 일상에 치여 세상 돌아가는 상황에 시선을 돌릴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전세 만기가 되어 전세값을 알아보다가 집값이 껑충 뛰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분들의 실수는 전세를 사는 동안에도 집값을 모니터링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서민들은 생업에만 신경 쓰면 되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냐?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상론일 뿐이죠. 지구상 어디에도 그런 사회는 없습니다. 어떤 나라는 집값은 안정됐지만 대신 월세가 살인적이고 다른 나라는 월세는 안정됐지만 주기적으로 집값이 폭등합니다. 그게 바로 시장 원리니까요. 정부가 경제를 통제하는 계획 경제가 아닌 이상 임대 가격과 매매 가격 중 하나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잘못됐다. 누구나 괜찮은 집을 갖고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마치 성적으로 아이들을 차별하지 말고 누구나 다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에 입학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살 터전의 가격을 꾸준히 살펴보고 적당한 시기에 집을 사는 건 아무도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부모님이라도 못해요. 성인의 삶은 그런 거죠. 내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나와 내 가족들에게 돌아옵니다. 둘째, 고금리, 경제 위기의 트라우마. 또 겁이 많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집을 샀다가 집값이 폭락하면 어떻게 하나? 경제 위기가 와서 집값이 반토막 나면 어떻게 하나? 영끌했다가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주로 40, 50대였습니다. 현재 40대 중반, 50대 분들은 경제 위기와 고금리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계시죠. 하지만 30대들은 IMF나 고금리의 기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트라우마가 40, 50대 무주택자 분들의 발목을 붙잡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현재 상황을 뒤집을 한 가닥 희망으로 경제 위기가 오고 금리가 치솟아서 영끌에서 집 산 사람들은 파산하고 집값이 최소 몇 년 전 가격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믿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증권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증시 하락기에 증권사에 입사한 직원들은 평생 신중론자, 지나친 상승을 경계하는 시각을 견지하고요. 증시 호황기에 처음으로 입사한 직원들은 낙관론자나 상승론자가 된다는 속설입니다. 처음 경험이 사람의 인생에서 평생 지워지지 않는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보기엔 40, 50대 무주택자 분들은 과거의 트라우마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다시 금융위기가 와서 집값이 반토막 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세계 경제의 상황이나 한국 경제의 성숙도를 고려할 때 과거와 같은
고금리 환경이 다시 찾아오기는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는 되풀이되고 자본주의 경제에서 사이클이 존재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집값이 일시적으로 반토막 나거나 30% 가까이 폭락하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금리가 2, 3년 후에 상승하긴 하겠지만 과거처럼 드라마틱하게 상승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전력을 다해 디플레이션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만약 미국이 과거처럼 급격하게 금리를 올린다면 미국도 자멸하는 꼴이 될 겁니다. 안타깝고 마음은 아프지만 지금까지 집을 사지 못한 40, 50대 분들은 어쩌면 시장의 키 플레이어가 아닌지도 모릅니다. 이분들이 집을 사든 안 사든 시장은 제 갈 길을 갈 겁니다. 시장의 주축이 30대로 바뀌었으니까요. 그리고 30대들은 고금리나 경제위기 같은 과거의 트라우마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러고 보면 최근 몇 년간 그리고 지금 한국 사회는 대전환의 초입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국 사회에서 한 번도 없었던 지속적인 저금리 시대 말이죠. 이 점은 여러 번 언급하기는 했지만 다음에 영상을 통해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셋째, 정치인의 주장을 사실로 믿는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가슴이 아픈 부분인데요. 정치인들의 주장을 미래의 사실로 믿어버렸다는 점입니다. 사실 되어야 한다와 된다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되어야 한다는 것은 주관적인 견해 내지는 주장이고 사회학이나 정치 철학의 영역입니다. 신념과 믿음의 영역이죠. 하지만 경제는 정치인들의 주장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경제는 자신의 방식, 즉 시장 원리대로 돌아가기 마련이고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정치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정책입니다. 하지만 모든 정치인은 집권하고 나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이 사회 개선이나 철학 실현이 아니라 지지율 확보를 통한 정권 유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선되고 나면 지지층만이 아니라 중도층, 반대층의 표심도 살펴야 하고 어느 한쪽을 위한 정책을 펴면 반대쪽의 표를 모두 잃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견해와 사실을 구별해야 합니다. 인기를 얻으려는 정치인들의 주장을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사실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건 이분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바쁜 상황에서도 시간을 쪼개어 집값을 알아봤고 누군가는 우연히 주변에 집을 산 형제 자매가 있어서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집을 샀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보면 이번 상승장에 집을 산 사람들과 집을 사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는 아주 사소합니다. 집을 산 사람들은 우연이거나 운이 좋았던 것이고 무주택자 분들은 단지 운이 조금 더 나빠서 지금과 같은 끔찍한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분들에게도 분명히 잘못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분들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두 가지 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 두 가지만 바꾸면 앞으로 그분들도 운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지지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람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지식퀸의 새 영상이 올라오면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